불을 끄고 눕는 순간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가 다시 떠오른다.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심장은 조금씩 빠르게 뛴다. 몇 번이나 들었을 텐데 왜 그 서늘함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 수백 년 전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든다. 괴담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무언가를 떠올린다. 어릴 적 친구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밤새 잠 못 이루게 만들었던 그 기억.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야기들 중 상당수가 사실 수백 년도 더 된 것들이다. 어떻게 이 이야기들은 시대를 건너 지금 여기까지 살아남은 걸까? 괴담은 기괴하다는 뜻의 괴와 이야기를 뜻하는 담이 합쳐진 말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문자가 아닌 입으로 전해졌다고 전해진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책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도 이야기만은 들을 수 있었다. 목소리에서 목소리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야기는 그렇게 살아남았다. 일본에는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진 이야기들이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요스야 괴담, 사라야시키, 보탄도로 기 세 편이 흔히 3대 고전 괴담으로 꼽힌다고 알려져 있다. 각각 배신과 복수, 억울한 죽음의 원한,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혼을 이야기한다.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세 편을 관통하는 공통된 흐름이 있다. 요스야 괴담의 무대는 에도 시대 일본이다. 주인공 오이와는 남편 이에몬에게 버림받고 독이 섞인 것으로 추정되는 약을 먹은 뒤 얼굴이 일그러진 채 죽어간다고 전해진다. 그 배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설화를 넘어 당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 억압이 응축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새 여자를 얻기 위해 아내를 내친 이 이야기가 당시의 현실과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지금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의된다. 죽어서도 오이와의 한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는 전한다. 그녀의 얼굴이 환영처럼 나타나 이에몬을 뒤쫓는다. 등불 아래서도, 물 위에서도, 잠에서 깨어나도 어디에나 그 얼굴이 있다고 한다. 오이와의 귀신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해를 끼치기 때문이 아니라 생전에 받은 부당함을 기억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요스야 괴담이 처음 가부키 무대에 오른 것은 1825년 무렵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소설, 영화, 드라마로 끝없이 재해석되며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를 공연할 때는 오이와를 모신 신사에 반드시 참배하는 관습이 극단 사이에 전해진다고 한다.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픽션의 영역을 넘어 실제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사라야시키는 접시집 이야기라는 뜻을 품고 있다. 번의 저택에서 일하던 젊은 하녀가 귀한 접시를 깼다는 혹은 깼다고 누명을 썼다는 죄목으로 우물에 던져졌다는 이야기다. 어느 버전이 원형에 가까운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으며 아카시와 히메지 등 여러 지역에서 저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전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같은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수수께끼다. 죽은 여인은 밤마다 우물 속에서 접시를 하나씩 세는 소리로 돌아온다고 전해진다. 하나, 둘, 셋. 9가지 세고 나면 10번째 자리에서 날카로운 울음이 터진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사로잡힌다고 한다. 사라야시키가 무서운 이유는 귀신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반복되는 숫자와 그 끝에 오는 단절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귀신 이야기로만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 권력을 가진 자의 폭력에 희생된 존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했던 불의의 기억이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라야시키는 수백 년이 지나도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보탄도로는 조금 다른 종류의 공포를 품고 있다. 모란 등롱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아름답고 쓸쓸한 이미지로 시작된다. 어느 젊은 남자가 밤마다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한동안 알지 못한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여인이 남자를 해치려는 악의를 품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녀는 그저 사랑했고
그 감정이 죽음 이후에도 남아 있었을 뿐이라는 해석이 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공포는 시작된다.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것, 이미 사라진 것에 대한 그리움이 결국 파국으로 이어진다는 서사가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건드린다는 평가가 있다. 보탄도로는 중국의 설화가 일본으로 전해지며 재편된 이야기라는 설도 있다. 이야기는 시대를 거치며 형태를 바꾸고 지역을 건너며 세부를 달리했다. 그럼에도 그 핵심님이 떠난 존재를 붙잡으려는 인간의 욕망은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야기가 여행하는 동안 그 여행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결국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단순히 무섭다는 것만이 아니다.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재해석되며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단서다. 가부키, 소설, 판화, 영화, 드라마, 그리고 인터넷까지 매체가 달라질 때마다 이 이야기들은 형태를 바꾸며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살아남은 이야기에는 살아남을 이유가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관찰이다. 민속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이 이야기들이 오래 살아남은 이유를 다양한 방향에서 탐색해왔다. 억울한 죽음, 배신, 사랑과 집착, 숫자의 반복 이것들이 인간의 공포 심리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한때 신뢰했거나 사랑했던 존재가 낯선 무언가로 변하는 순간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 감정이 수백 년 전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 사이에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이야기들의 힘일 수 있다. 하나의 가설은 괴담이 사회적 억압과 금기를 이야기의 형태로 담아낸 것이라는 시각이다. 요스야 괴담의 오이와도 사라야 시키의 하녀도 모두 권력 앞에 희생된 존재다. 이 이야기들이 무서운 이유가 귀신의 형태 때문이 아니라 그 귀신이 생전에 겪은 불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 가설만으로는 원한과 무관한 보탄도로의 공포나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공포 이야기 자체가 인간의 심리 구조를 역으로 이용하도록 진화해왔다는 설명도 있다. 살아남은 이야기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불안해하는 요소 배신, 죽음, 반복, 경계의 붕괴를 정교하게 품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괴담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변형된 것에 가깝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왜 특정 이야기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잊혔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 수백 년이 지났고 매체는 달라졌으며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뀌었다. 그런데도 어두운 방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서늘함은 여전히 같다. 왜 공포는 기억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공포 안에는 어떤 시대의 어떤 사람의 흔적이 담겨 있는 것인가. 어느 가설도 이 질문에 완전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떠올리는 그 이야기도 누군가에게서 누군가에게로 전해지며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